그래서 우리 강의 목표는 영상 언어가 뭔지, 우리가 영상 언어가 뭔지 그 개념을 한번 익혀보자. 그리고 지금 전문 카메라가 없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직접 촬영하는 기술을 배워보자. 그리고 지금 딴 카메라가 있다면 그 카메라까지도 같이 사용법을 익혀보자. 그리고 제일 영상에서 중요한 조명과 오디오, 마이크 사용법을 익혀보자. 그 동영상 촬영을 하는 기본, 그 다음에 편집의 가장 기본, 그리고 더 사람에 따라 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잘하는 분들은 아예 응용 기술까지도 한번 들어갑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얘기는 나만 있기 대학교 때문에 강좌로 비공개 들어도 좋고 비공개 그룹이거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주일에 한 얘기는 번씩 나가니까 일주일 동안에 따로 다 껐거든. 열심히 연습을 하다 그러니까 보면 지금 녹화용으로 일해놓으면 이거 자체 녹화는 방법이 있을 텐데 있을 거야. 안 봐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무리 봐도 없어요. 조금 줄이면서 확실하게 좋은 기회에 촬영을 한번 익혀보자 라고 하면은 아마 그렇게 후회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상을 우리가 촬영하거나 편집하거나 만들 때 어떻게 영상 구성을 하느냐, 어떻게 스토리보드를 만드느냐, 어떻게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느냐, 그리고 현장에서는 PD가 어떻게 연출하고 카메라를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방법은 플립 러닝이라고 해서 거꾸로 학습법이라고 이제 그 인터넷 들어가면 보일 거예요. 미리 강의할 내용을 드릴 겁니다. 어떤 걸 공부를 해봐라. 공부를 하라는 이야기는 거기 있는 키워드나 용어를 인터넷이나 AI나 이런 데 들어가서 뭔지를 개념을 이해하고 오시는 거예요. 개념을 이해하고 오고 거기서 어떤 실질적으로 사용법이나 그렇게 있으면 한번 해보고 오면 여기서 올 때 이 강의를 알아듣기가 쉽죠. 이해하기가.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여기를 배우는 것보다는 제가 드리는 키워드 단어 몇 개, 용어 몇 개를 보고 쭉 이렇게 영화 보듯이 소설 보듯이 유튜브 한번 쭉 훑어보면은 여기 와서 그게 뭔 말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 되시는 분. 이건 강요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영상을 꼭 잘 만든다고 학점이 좋은 건 아닙니다. 제 학점의 기준은 얼마큼 노력하느냐. 영상 퀄리티가 떨어져도 요번 주하고 다음 주가 다르네. 그 다음 주가 또 조금 달라졌네. 발전하는 과정이 점수에 남깁니다. 얼마큼 노력했고, 얼마큼 생각을 바꾸고, 얼마큼 기술이 늘어났다는 게 부분이지, 영상을 아주 잘 만든 분도 잘 만든다고 점수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영상을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고 전혀 염려치 마시고 조금씩 연습을 해보십시오. 연습하는 결과를 과정을 보고 아마 학생이 나갈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스마트폰은 무조건 갖고 다니실 거고 카메라는 있으면 갖고 오시되 사실은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더 좋아요. 이 시간. 근데 나는 카메라로 꼭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시간에 카메라맨을 이 강의 시간에 투입을 시켜서 그 카메라의 구조나 원리 같은 거는 1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만약 그 시간이 되면은 일단은 한 반 정도는 카메라의 구조나 원리, 노출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노트북은 집에들 계시니까 집에 PC나 노트북이 있죠. 편집할 때는 이 과정이 필요하니까 항상 지금 보시는 것도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집에 노트북이나 PC가 있고 그 앞에 앉아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동 중에 이걸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관계없죠. 일단 폰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사전 설문지를 방에 올렸을 거예요. 보셨으면 동그라미
자료 설문지 보셨나요? 오케이. 거기에 아무것도 안 적어도 좋은데 내가 이 설문지를 읽었다는 표시는 내놓으라는 거예요. 봤는데 나는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일단은 뭐 아무것도 체크해서 보내주시면 이걸 읽었다는 피드백을 내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아무것도 몰라.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더라도 뭐를 여기서 배우려고 하는지 알겠다라는 거는 일단 체크해서 보내주세요. 이메일도 좋고 카톡도 좋고. 제가 아리안글 파일 드렸으니까 PC에서 열어서 체크해서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집에서 이렇게 주변에 애기들이나 친구들이나라도 뭐라도 찍은 영상이 있다. 그 영상을 보여주시면 짧게 보여주시면 이분이 영상을 이 정도 찍으니까 여기다 맞춰서 강의를 나가야 되겠구나. 이분은 영상이 꽤 나갔으니까 이분은 이런 쪽에 강의의 수준을 맞추려면은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촬영을 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조금 컷 편집이라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영상을 뭔가 제대로 만드는 분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는 대강 강의 수준을 제 이야기 들리나요? 소리가 안 나와서 하나 둘 소리가 들리시나요? 예. 오케이. 지금 그 이야기는 이제 매번 매 시간 내가 촬영한 거를 15시간, 15주 동안에 어떻게 발전해 가는 과정이냐. 첫날, 둘째 날 촬영한 영상을 보고, 둘째 날 보고, 셋째 날, 넷째 날 쭉 보는데, 한 10번째 보니까, 촬영이 많이 발전했는데 뭔가 배운 티가 나네? 라는 게 성적의 기준이라고 이야기드렸죠. 하나 배우면 10개를 배우면 한두 개라도 응용을 해서 촬영하거나 편집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강의에 집중을 하고 있고 뭔가 하나라도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그게 학점이에요. 점수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강의 이제 오늘 둘째나 셋째 시간에 할 것이 영상 언어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 번째 시간에 8시부터는 나는 어떤 영상을 만들고 싶다. 나는 이런 영상을 만들고 싶다를 말씀을 하셔야 돼. 다음씩 누구나 모두 한 사람씩. 나는 어떤 영상을 만들지 몰라. 그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뭔가 내가 촬영하고 싶은 영상, 만들고 싶은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았어. 그 URL 주소를 카톡에 올려주셔도 돼요. 나는 이런 영상을 앞으로 만들고 싶어. 그 카톡에 그 영상 유튜브 주소를 올려주시면 여기서 그걸 플레이하면서 이런 영상을 만들고 싶어 하구나. 그럼 강의를 이런 쪽에 맞춰서 강의를 해볼까라고 이제 저희가 방향을 잡아 나갈 수가 있죠. 지금 여기는 학생들이 어떤 영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 어떤 정도 수준인지 그걸 모르니까 강의 수준을 못 맞추는 거예요. 아주 초보적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조금 아는 선에서 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거를 앞시간 뒷시간 분리를 해서 앞부분에는 아주 기초 부분을 나가고 뒷부분에는 조금 더 발전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그 강의의 흐름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촬영을 해서 단 1분짜리 30초짜리라도 영상을 카톡, 단톡방에 올리면 제일 좋고요. 단톡방에 올리기 싫어하면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개인톡으로 오더라도 제가 다 오픈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찍은 걸 보고 친구들이 찍은 걸 보고 그리고 서로가 그 영상을 보고 상대를 아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서로를 알 필요는 없지만 서로의 영상을 얼마 정도 아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대화를 하려면. 영상을 잘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실 수 있는 만큼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예술이 어떤 건지, 장르별로 어떤 영상이 있는지를 지금이라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유튜브, 지금 PC로 보시는 분은 폰으로 이리저리 검색을 해서 그 영상을 카톡에다가 다른 영상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 듣고 싶다 그러면 지금 올려주시면은 두 번째 시간에 그 영상을 같이 여기서 틀어보면서 한번 서로가 관심 있는 영상이 뭔지 한번 이야기 해보죠.
그리고 영상 언어와 영상 문법에 의해 그리고 과제는 항상 있습니다. 3분이라고 그러지만은 뭐 1분도 주고 30초도 줬고 뭔가 찍을 만큼만 찍어서 보내봐 주세요. 그 이 영상 보내신 게 사실은 교재입니다. 영상 교재. 이건 실습 시간이니까 어떤 강의나 렉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론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찍은 영상을 보고 아, 이 영상 참 잘 찍었다. 이걸 갖다가 다음에 찍을 때는 이렇게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찍어봐 다음에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찍어오는 것이 점수가 되는 거예요. 학점. 내 전체 강의 중에 이 과제 제출이 50%예요. 출석은 20%. 그 다음에 나머지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인데 그것도 꼭 과제랑 또 똑같은 과제입니다. 그냥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를 보라고 그러니까 넣는데 결국 뭔가 집약된 과제를 중간에 한 번 내고 기말 시험을 내고 그게 이제 학점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구도, 화면 구도. 그러니까 스틸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구도가 뭔지 알 거예요. 구도를 어떻게 잡는 것이냐. 촬영에 있어서 구도가 제일 기본이면서도 제일 중요합니다. 구도를 잘 잡으면은 아름답죠. 꼭 구도가 아름다운 건 아니지만 내가 의도하는 이야기를 구도에 담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샷, 이런 카메라 앵글, 이걸 두 번째 시간에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꼭 프로 시작의 앞에는 영상을 리뷰할 거예요. 학생들의 영상을 한 번씩 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맨 뒤에는 과제를 내드릴 거예요. 근데 과제는 뻔해요. 촬영해오라, 편집해오라. 그게 과제예요. 다른 계제가 없습니다. 구성 하나만 만들어봐. 그게 과제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동영상 촬영을 어떻게 하느냐. 프레임이라는 게 뭐냐.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카메라 샷과 앵글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9시부터 10시 사이에는 직접 촬영 실습을 할 거예요. 여기서 조교나 학생이 나서 하면은 그것도 보고 거기서 직접 스마트폰을 들고 한번 그렇게 찍어보는. 응? 조금 방이 넓은 데 있어서 서서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3강, 이거는 연속성의 법칙이라고 해서 우리가 영상 문법에 있어서 촬영이나 편집을 할 때 어떤 법칙이나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맞춰서 촬영이나 편집을 하면은 훨씬 더 이야기를 전달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전달하기가 좋다. 영상 스토리텔링의 가장 1번이 연속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편집이 뭔지를 이해를 하고 동영상 편집이라는 게 어떻게 영상을 압축하고 어떻게 영상관을 전환을 시키고 연속성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연결해 나가고 그 다음 연속성의 법칙을 위해서 어떻게 인서트를 촬영해서 집어넣을 것인가 교차 촬영, 교차 편집이라는 게 뭔가 이에 대해서 기본을 익힐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면 시간이 없더라도 모바일 편집이나 PC 편집을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쭉 영화 보듯이 한번 훑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해보고 옛날 같으면은 뭐 키네마스터 모바일 그 다음에 뭐 PC 편집은 이제 프리미어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편집 툴이 있습니다. PC 툴도 있고 모바일 편집 툴도 있고 여기 캡컷이라는 것도 있고 아주 편집 툴이 지금 아주 쉽게 진화가 됐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내용, 내가 생각하는 걸 아주 쉽게 편집할 수 있게끔 초등학교 3, 4학년도 할 수 있게끔 유튜브에 이렇게 설명이 쉽게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 일단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편집을 한번 해보고 또 양이 안 차면은 PC에다가 그 무료 툴을 깔아서 이렇게 한번 붙여보세요. 한번 해보는 거하고 직접 듣는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가 많이 들리시나요? 들리시는 동그라미. 이쪽이 참. 일단 그래서 이 강의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쉽고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어려운 기술이에요. 근데 그거는 내가 하기 나름, 내가 좀 더 깊은 중요한 기술을 배울 것이냐 아니면 그냥 개념만 이해할 것이냐는 그런 내가 하기 나름입니다. 카메라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는 염석권 감독님 여기 잠깐 와보시고요. 우리 염석권 감독님이 이날은 가르치실 거예요. 우리 SBS에서 촬영과 편집을 했던 분입니다. 이날은 아마 가르칠 겁니다. 인사 일해 놓으시고요. 네. 네, 카메라 구조와 기능이라면은 카메라의 기본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 카메라를 어떻게 설정하고 조작을 하느냐, 카메라의 가장 중요한 노출의 3요소가 어떤 것이며 그것이 서로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느냐,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와 감도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이 돼서 어떻게 결합이 돼서 영상을 만드느냐, 영상의 노출을 조정하느냐를 보여줍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니까 이 시간 절대 놓치지 말고요. 근데 우리가 카메라가 없잖아요 지금. 근데 스마트폰을 갖고 촬영을 해야 되니까 스마트폰의 기본도 익힐 거예요. 스마트폰에도 프로 모드라고 그래갖고 이런 기본 카메라, 일반 카메라의 기능을 구현할 수도 있고 더 개인적으로 공부한다면은 필립 프로라는 어플리케이션도 있어요. 그 어플리케이션은 일반 카메라가 구현하는 모든 카메라의 기능을 거의 80~90%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시간 나는 만큼 배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강의가 끝나면 3분 촬영을 해갖고 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카메라 무빙입니다. 카메라 무빙. 카메라는 화면 구도와 샷, 앵글이 있고 그다음에 카메라 무빙이 있습니다. 카메라 무빙은 카메라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카메라 몸체를 좌우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카메라를 들고 내가 몸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카메라 렌즈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 무빙은 세 개가 있어요. 카메라를 선 상태에서 방향을 바꾸면서 움직인다. 카메라를 두고 내 몸이 같이 움직인다. 카메라 렌즈를 갖고 움직인다. 그 무빙의 세 가지 요소를 배울 겁니다. 그게 펜, 틸트, 줌, 발리, 또 아웃포커싱, 또 요즘에 하시는 슬로우 모션과 하이프랩스 이런 것들을 아마 요즘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은 기본을 많이 익히고, 근데 우리가 편집을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는 편집한 영상을 제출하는 겁니다. 편집을 한번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스토리보드. 영상을 어떻게 기획하고 구성해서 촬영에 임하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과제 발표는 그 전날 숙지한 거를 각자 발표하고 리뷰해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른 분야에서는 전문가예요. 마케팅의 전문가, 뭐 철학의 전문가, 뭐 모든 뭐 교육의 전문가지만은 영상은 어린애예요. 그러니까 영상은 모르는 어린애니까 내가 영상을 못 찍고 촬영 못하고 편집 못하고 구성을 못한다는 게 전혀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다른 분야는 전문가지만은 영상은 저희가 더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부끄러운 영상을 많이 낼수록 많이 배웁니다. 부끄러운 영상, 쉽게 말하면 덜 정제된 영상을 많이 올릴수록 내가 발전이 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영상을 올려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영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영상 콘텐츠를 어떻게 기획하고 구성을 하느냐, 스토리보드를 어떻게 만드느냐, 촬영할 때 촬영 구성안, 촬영 컨티뉴티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 다음에 편집할 때 편집 컨티는 어떻게 만드느냐, 영상 구성안이 어떻게 촬영 콘티로 변하고 그 촬영 콘티를 어떻게 편집 콘티로 변해서 바꿔나가느냐, 그래서 어떻게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은 항상 3분짜리, 뭐 3분이지만은 너무 길지만 않으면 시간의 구애는 받지 마십시오. 3분 내외에 영상을 제출해내면은 그것이 수료하는 마지막 수료 날의 결과물이 되고 그게 이제 성적에 반영이 되되 그 수료 작품의 퀄리티가
점수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 이 학생이 첫날 와서 수료 작품이 만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야 여기까지 왔네. 엄청나게 노력을 했네. 라는 그 결과를 보는 거예요. 잘된 영상이 점수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발전된 영상이 좋은 점수를 받는 영상이다. 영상 구성안을 만드는 게 아마 그 중간고사 때는 영상 구성안 이것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날 과제는 내가 만들고 싶은 영상의 영상 구성안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발표하는 겁니다. 제출하면 내가 여기서 화면에 공유하면서 내가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내가 만든 스토리보드 영상 구성안을 마이크를 열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어떤 걸 만들고 싶었는데 이건 이런 의도고 이런 의도로 이런 영상을 만들고 싶다를 내가 만들고 싶은 영상의 설계도를 하나 꾸며봅니다. 구성안이 설계도입니다. 우리 건축을 할 때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갖고 집을 짓잖아요. 그렇죠? 그 집이 영상물이라고 하면은 영상 구성하는 설계도예요. 그 설계도가 있어야지 집을 짓죠. 집을 짓다가 시행착오를 안 하죠. 그리고 설계도가 있더라도 집을 짓다 보면은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면은 설계도를 고쳐나가잖아요. 영상도 구성안을 갖고 촬영을 하다가 그 영상에 촬영하거나 편집하는 상황이 바뀌면 그 설계도 구성안을 바꿔 나가면서 나가는 거예요. 큰 흐름과 주제만 바뀌지 않으면. 어떤 경우는 촬영을 하다가 너무 변수가 많으면은 구성안을 다 뒤집을 수도 있어요. A라는 물건을 만들려다가 B나 C를 만들 수도 있다. 근데 구성안이라는 것은 영상을 만들 때 항상 내가 기준으로 갖고 다니는 참고하는 내 영상의 방향을 놓치지 않으라고 갖고 다니는 것이다. 집을 지을 때 항상 설계도를 보면서 주춧돌을 올리고 대들보를 올리고 기둥을 짓고 벽을 만들고 하듯이 똑같이 영상 구성안도 내가 영상을 만들 때 필요한 설계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장 연출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카메라를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출연자를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피사체를 내가 어떻게 두고 영상을 만들어낼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촬영과 연출과 구성은 같은 궤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같은 궤에서. 그 현장 연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장센이라고 있어요. 미장센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 현장 촬영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현장에서 인터뷰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습, 여기 당산에서 인터뷰 실습을 하고 필요하면은 그 같은 학생끼리 지금 이 과제는 나 혼자 할 수도 있고요. 두세 명이 팀을 짜서 해도 돼요. 두세 명이 팀을 짜서 내가 출연하고 친구가 촬영을 하고 또 반대로 내가 촬영하고 친구가 출연하고 두 명이나 세 명이 한 조를 짜서 하면은 제일 좋습니다. 지금 이제 2학년이니까 서로 학생들이 서로 얼굴을 알고 친분이 있으면 그분이랑 팀을 짜서 두 사람이 팀을 짜면 두 사람이 작품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한 번은 내가 출연자가 되고 한 번은 내가 뭐 촬영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역할을 나눌 수도 있어요. 나는 일단 리포팅을 너무 잘해. 나는 그 셀럽이 될 거야. 나는 출연자로서 할래 하면 그 상대방이 이제 그것을 하나의 셀럽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셀럽이 되기 위한 그런 촬영 과정, 인터뷰하는 모습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해도 서로 반대로 바꿔서 해볼 수도 있죠. 자, 중간고사는 4월 22일까지 4월 세 번째 주고요. 이날은 내가 수료 작품으로 어떤 걸 할지를 설계도를 그려보는 거예요. 설계도를 그리는 양식은 제가 보내드리고 거기다가 비디오 부분, 오디오 부분, 내레이션, 음악, 자막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넣고 영상의 흐름을 어떻게 끌고 갈지를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6강 6번째 시간에 그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그 구성안을 내보는 거예요.
정 못 자면은 그냥 글로 쓰거나 말로 해도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명과 오디오, 이제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영상 비디오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게 오디오예요. 이거는 이제 KBS 열린음악회 하는 오디오 감독하고 아마 조명 감독한테 부탁을 해놨으니까 여기 와서 하고 그래서 빛과 조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떤 기술이 있고 어떤 장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현장에서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마이크로 어떻게 소리를 녹음을 하는지, 그 사용법을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스마트폰에는 거의 뭐 오디오가 그대로, 사실 스마트폰으로 찍으면은 마이크나 조명이 크게 없어도 영상 퀄리티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쓰면은 더 좋겠죠. 더 선명한 소리를 담을 수 있고 더 깨끗한 밝은 영상을 담을 수가 있죠. 스마트폰 요즘에는 워낙 화질도 좋아지고 음질도 좋아졌기 때문에 보통 스마트폰만 갖고 해결이 됩니다. 근데 내가 카메라를 갖고 있어서, 일반 카메라를 갖고 있어서, 그게 미러리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반 카메라를 갖고 있어서, 캠코더를 갖고 있어서 뭐 오디오 녹음하는 방법과 조명법을 알고 싶다면 이 시간을 한번 익혀두면은 앞으로 영상에 심의가 들고 재미가 들면은 카메라를 사고 싶어지고, 카메라를 사면은 마이크를 사고 싶고, 마이크를 들고 찍다 보면은 조명을 사고 싶고, 그런 단계가 올 거예요. 요번에는 그냥 스마트폰 위주로 가되, 나는 스마트폰 답답하다 그러면은 일단 일반 카메라와 조명과 오디오를 쓸 수 있는 시간도, 가르치는 시간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몽따주 이론, 이 편집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죠. 몽따주 자체가 사실 편집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몽따주 이론이 뭔지, 그리고 몽따주의 가장 간단한 실습 예를 한번 가볍게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막, 화면 효과, 일종의 포스터 프로덕션, 촬영한 뒤에 자막, 편집할 때 자막과 화면을 어떻게 쓰면 좋은가, 어떻게 쓰면은 영상을 표현할 때, 내 이야기를 전할 때 효과적인가. 이건 기술적으로 자막과 효과 넣는 거는 지금 저 소리 다 들리나요? 들리세요? 오케이. 하는 거는 일단 유튜브 들어가면은 다 나와요. 별로 어렵지 않게 요즘에는 자막 넣기 너무 쉽게 돼 있고, 효과도 너무 그냥 원타치로 템플릿들이 많아서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자막을 어떤 때 쓰느냐, 어떤 자막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 화면 효과에서 여러 가지 슬로우, 킥 프리즈, 킥 프레임 같은 거, 영상의 후반 작업을 어떻게 하는가를 지수합니다. 이게 또 오디오 믹싱인데, 믹싱이라고 제목을 했지만 이것도 후반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음악 편집기에 깔기는 쉬운데, 배경음악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은지, 음향을 어떻게 쓰면 좋은지, 원고가 내레이션이 되잖아요. 그 내레이션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삽입해야지 효과가 있는지, 그 음악과 그래픽과 음향과 현장음과 내레이션을 어떻게 리드미컬하게 조화를 시켜서 영상에 효과를 주는가, 그것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3번째 시간에는 1차적으로 수료 작품을 한번 다 발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뷰를 하겠죠. 리뷰와 클리닉. 이건 서로 학생들끼리 서로 각자 평가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이야기하지만은 서로가 네 영상이 참 좋다, 이런 건 이렇게 하는데 내가 좀 도와줄게,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런 클리닉을 하면서 1차적으로 내가 영상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자기가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14강째는
다시 두 번째 수정된 영상을 일주일 동안에 고쳐서 다시 한번 발표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2차도 같이 하죠. 근데 마지막에 기말고사는 일종의 쫑파티식이죠. 서울로 올라오시면 너무 좋지만은 안 올라오시면은 각자 자기 앞에 뭐 음료수나 술이나 뭐 하나 놓고 각자 온라인에서 원격으로 쫑파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 축하하면서 이 강의를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쉬겠습니다. 쉬는데 지금 몇 시죠? 42분입니다. 42분이죠. 한 10분 정도 각자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이크를 열고 해주시고 말 끝나면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말씀이나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이 둘째 시간에는 자기 영상을 발표할 거예요. 그때 내가 누구다, 나는 이렇게 이런 영상을 참 만들고 싶은데 라는 이야기를 10분 후에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첫째 시간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10분 후에 시작하는데 10분 후가 아니고 8시에 시작을 하죠. 잠깐 쉬었다가 조금 하고 자기가 어떤 영상을 할지를 글로 한번 써보세요. 글로 쭉 써보고 그걸 읽어도 되고 아니면 그거를 이야기로 하셔도 되고. 자, 1교시의 첫째 시간의 숙제입니다. 내가 앞으로 만들어야 될 영상은 이거다. 나는 이런 영상을 만들고 싶고 이런 영상을 좋아한다. 지금은 못 만들지만 앞으로는 이런 영상을 만들 것이다. 그런 거를 생각하는 시간을 15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녹화는 멈추고 잠시 쉬겠습니다. 화면에서 나가시고 다시 말을 다시 열겠습니다.